자, 반갑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이죠.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600개, 하락 종목 24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200개, 하락 종목 240개로 형성되었습니다. 세급을 살펴보시면 금일 양거래소 모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개인의 순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 정확하게는 외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가 전환되었고 그에 따른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흐름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쵸?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다처럼 보여지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갭상승으로 시작하는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약간의 조정은 있었으나 상승 우선향 기조가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줬죠. 갭상승으로 똑같이 시작했으나 주가가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러한 흐름이 이어진 이유 첫 번째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단에 121선, 즉 장기 이동 평균선이 존재합니다. 금일도 121선 위로 종가 마감해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마감했는데요. 121선이 강한 좀 저항대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금일 이제 수급 문제 계속 제가 지켜보시라고 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중반까지만 해도 개인 보이시죠?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외인도 매수를 했는데 개인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개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그쵸?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매수세,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와준 코스닥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것 중 하나, 양거래소 모두 이렇게 동반 순매수세가 나와준 거 참으로 긍정적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러고 코스닥도 그러고요. 이러한 양거래소 모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하루 만에 다시금 들어온 모습이에요. 제가 전거래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그쵸?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장중 내내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동시효과에서 매도세로 전환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코스피는 거의 3거래일 연속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다시금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단 내일 밤에 CPI 발표가 있잖아요. CPI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충분히 기분이 좋아지는 요소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원달러 환율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약 1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약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반등 저점이 정확히 잡혀져 있는 모습인데, 환율이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세가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1200원을 깨고 다시 1100원대로 진입할 것이다, 그러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환율이 좀 현재 슬슬 저점을 한번 잡아주고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위치까지 내려왔다. 환율이 좀 전 개인적으로 좀 강세가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보합권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금일 시장 나쁘지 않았어요. 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CPI 앞두고 좀 혼조세, 그러니까 약세만 좀 크게 안 나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내일까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만 움직여줘도 좀 충분히 성공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일 증시 움직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 제가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추가적인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저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얘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투자 과열 종목이야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5일 평균선 이탈이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렇죠? 5일 평균선 이탈이 안 나오고 지속적인 상승 관점이 유효하게 움직였다. 만약에 오늘도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면 저는 매수 추천에 나갔을 것 같은데 금일은 좀 오늘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급 면에서 외인의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들어온 만큼 이 정도 매도세로는 좀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되겠다, 그러한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위치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환율 얘기 말씀드렸고 움직임 말씀드렸고, 자 나스닥, 맞아요, 나스닥 아니라 다우와 나스닥 미국 증시 한번 움직임부터 말씀드리면은 S&P 500은 지금 121선에 지금 닿아 있거든요. 이 S&P 500 같은 경우 121선에 닿아 있으니까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P 500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해요. 국내 뉴욕 증시 보면 다 나스닥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과거 이렇게 상승 랠리 나왔을 때는 기억하시죠? 국내 증시가 나스닥이 아니라 이 다우지수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스닥만 챙겨볼 게 아니라 다우도 보시고 S&P 500도 보시고 이 3대 지수 모두 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이슈된 내용이 어떠한 이슈된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권 내부 통제, 생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생체 인증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내부 정보 접근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생체 인증 입증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런 생체 인증 얘기가 나와준다 하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은 라운시큐어예요. 라운시큐어 이미 한 차례 강세가 나왔네요. 그러한 이슈 속에 라운시큐어가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종목 중 하나고, 좀 더 멀리 본다면은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 아무튼 라운시큐어가 가장 강한 종목이다. 이런 생체인증 관련주로는 라운시큐어가 가장 대장급 노름을 하고 있으니까 라운시큐어만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고,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아무래도 이슈에 예민한 거는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 속에 바로 외인은 매도세가 나와줬죠. 심지어 외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던 거를 금요일 한 번에 다 매도하고 나갔습니다. 매도하고 나갔는데 121선 위로 종가마감 못 해줬다. 그쵸? 그렇다는 것은 우린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121선을 돌파 못해준 만큼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줘서 한 차례 눌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는 121선을 돌파 못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으로 시작해요. 121선 위로 시가 형성하여서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있으니까 장 초반 내일 개장하기 전에 이 시가가 얼마로 형성되는지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우디 PIF 디리아 신도시 제2의 네옴시티로 낙점, 한국 건설업계 기대감이 올라간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긍정적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수주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항상 강조드리죠. 원전이나 네옴시티 관련주 이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는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수주가 얼마치인가 이런 내용이 좀 나와주는 것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기사 내에서는 국내 건설 사업 관리 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하면서 이 한미글로벌의 수주 내용을 한번 강조를 하고 있네요. 한미글로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이미 한 차례 상승세 나와준 뒤로 5일 평균선 이탈 없이 지속적인 상승 관점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은 긍정적인데 수급의 이탈이 조금 기분이 안 좋네요. 수급의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5일 평균선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지난 고가 60일 부근이죠. 60일선 평균 여기 부근 한 34,350원 부근까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수급 이탈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 언제든지 추가적인 약세가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가상발전소 얘기 좀 이따 해드릴 건데, 아무튼 가상발전소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솔루션,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 작년 말만 해도 뉴욕 증시에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환경 쪽이 한번 갈만한데도 축구 계속 못 가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금일 좀 강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네요.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둘은 증시에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세 나와주는 거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2225억 횡령한 이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징역 35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일단 아직은 이게 1심으로 전 봤거든요. 최종 선고가 아니라 1심이다 보니까 아마 또 바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이게. 그쵸? 이 피해액을 어쨌거나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쉽지 않죠. 분명히 부인도 3년 실형을 받았군요. 일단은 1심의 결과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발전소, 미국 IRA 재생에너지 가상발전소 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고, 가상발전소 얘기가 나와주니까 가상발전소 관련주 금일 좀 강하게 치고 갔어요. 보이시죠? 뭐 SAT 그쵸? SAT ENG랑 대명에너지, 누리플렉스, 신성 ENG 이러한 좀 가상발전소 관련주들 좀 크게 강세가 좀 확실히 나와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 속에 수급이 조금 불안정하다. 4개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은 조금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졌으면은 좀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도 있는데, 일단 주가 흐름 예측해 보면은 다음날 갭상승을 한 3에서 5% 정도 띄워주면서 도지 캔들 나와야 됩니다. 도지 캔들 나와주면서 거래 대금은 확실히 전날 대비 약세가 나와주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도지 캔들 그리고 거래량, 이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에요. 이 두 가지 요건, 그리고 수급의 이탈인데 금일은 수급 이탈 같은 건 없이 이미 개인의 매수세가 나와줬으니까요. 수급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거래량이 는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모습이니까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거래 대금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중국 국경 개방, 항생지수 1.5% 급등, 6개월 내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개방하는 등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폐지함에 따라서 뭐 중국의 항생지수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중국의 좀 경기 회복 관련 기대감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코님. 경기 회복 관련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대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냐, 어떤 점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 철강 관련주 그리고 유가 이러한 종목도 있잖아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철강 관련주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경기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최근에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원유 가격 보실까요, 한번?
양지표. 자, 그쵸? 원유의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반등이 왜 나와주고 있나요? 반등의 원인은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이슈로 원유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중국 경기가 좀 많이 좋아져야 돼요.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중국을 싫어하든 뭐하든 우리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과 미국 모두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OTT 관련주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항공, 화장품 이러한 종목들, 유가, 철강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국 경기가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 얘기네요. 화이자, 중국에서 상반기에 팍스로비드 생산 및 유통할 수도 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화이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쵸? 중국 같은 경우는 왜 화이자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중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중국은 90%가 넘어요. 예방접종을 한 비율이. 근데 효과가 없죠? 자,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일단 이런 내용도 중국 내년 1월까지 노인 백신 접종률 90% 이상 끌어올릴 것,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중국은 어쨌거나 현재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중국 백신이죠. 중국 백신은 시노팜, 그쵸? 시노팜은 효과가 없다는 걸 사실상 자기네들이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19 관련주인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처음으로 FDA에서 승인을 받았던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쵸? 화이자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처음으로 받은 백신이다 보니 중국에서 더더욱 좀 신뢰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모습 속에 백신 관련주에서 특히 화이자, KPS 생명과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매수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죠? 코로나19 관련주 첫 번째, 이미 3년이나 해먹은 테마다. 그런 만큼 언제든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이파마홀딩스 같은 경우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죠.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테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 관련주는 이미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많다. 대시세가 나온 만큼 주가의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인 것이고 상단에 매물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지 테마로서의 부각으로 역할을, 코로나19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해지 테마로서 증시에 약세가 나와줬을 때 오히려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많이 나와줬거든요. 그러한 테마가 지금 증시의 강세를 이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해지 테마로서의 역할을 자주 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증시의 강세와 함께 동반 강세가 나온다?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와 같은 이슈 속에 코로나19 관련주는 언제나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점 주의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SM 계열사 디어유 팬플랫폼 유니버스 인수 소식에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자, 디어유 인수 관련 얘기가 나와주는데, 우리 이제 알고 계시죠? 인수 관련 이슈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인수가 되게 그쵸? 알고 보니까 인수라고 했는데 사실 무근이다, 거짓이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이 진짜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맨날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 관련 이슈가 나오면 혹시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DOU가 강세가 나왔는데 사실 무근으로 또 판명되면 주가의 약세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러한 점은 하나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금일 증시의 흐름 나쁘지 않았고 수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수급과 긍정적인 흐름만 이어질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변동성 이슈가 너무 많다. 다양한 변동성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내일이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쵸?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다시 증시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크고, 옵션 만기일과 CPI 발표가 내일 오후 10시 반에 발표됩니다. CPI 발표, 옵션 만기일,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 등 다양한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